아까 이제 콜롬비아 소식하고 저 남미 소식을 좀 뉴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에콰도르 사태도 얘기해 드리고 지금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지금 제가 한국 신문까지 났으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콜롬비아 지난주 사건들 제가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로는 맨날 그 도덕 강도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세금 얘기부터 해줄게. 세금 이쪽에 사는데 제가 해외 산 건 다 대부분 이쪽 회사 소속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신경 안 쓰는데 콜롬비아 살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내는 게 재산에 만약에 집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책임보험, 자동차 있으면 책임보험, 그리고 만약에 뭐 공공요금에 당연하겠죠. 전기, 뭐 수도, 공공요금. 그리고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컨도미니엄 같은 그런 그 집 안에 그런 데 살면은 관리비. 그 정도 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세금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긴. 차 있으면 뭐 자동차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데 보험은 제가 올해는 넣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가지고 책임보험만 넣을까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만약에 이쪽 남미에 이민하시면 살면서 내야 될 고정비. 지금 얘기한 그 정도 고정비고 집이 콜롬비아 기준으로 집이 약 한 10만 불 정도 되는 집이다. 그랬을 때는 1년에 한 400불.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내야 돼요. 한 400불 정도 내고, 그리고 차량세, 자동차세는 3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5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 일하는 애 물어보니까 5년이라고 그래. 5년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제 차 기준으로 제 차가 한 2만 원, 한 2, 3천 불 되거든요. 제 차 기준으로 그것도 약 한 5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400불 정도 내요. 그리고 책임보험이 1년에 자동차 책임보험이 한 120불. 그리고 여기 막 컨도미니엄 이쪽 제가 사는데 관리비는 한 달에 60불에서 70불 사이.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데도. 만약에 단독주택 살면은 안 내도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 여기에 들어가면 고정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민이나 그런 쪽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그거를 첨가하세요. 첨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는 이쪽 콜롬비아가 보고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데진도 그렇고 이쪽 그 에스트라토라고 그래가지고 보고타 같은 게 6개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1부터 6까지 있어요. 1부터 6.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데가 6지구예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6지구가 특히 이제 그 안디노 그쪽 잘 사는 동네 있거든요. 90가 정도, 85가 90가 그쪽이나 뭐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6지역이. 저희 지역은 참고로 4지역이에요. 4지역. 그러니까 중상 정도가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1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1지역이 많죠. 근데 그런 에스트라토의 개념을 없애려고 시범운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냐면은 그 공공요금의 요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 6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공공요금이 요율이 높아요. 그리고 모든 비용이 비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1지역을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뭐였냐면은 지역에 따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도 있고 수입도 같이 봐요. 그런데 지역에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 실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집까지 가지고 큰 집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의미 하나로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에스트라토로 나누는 그런 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대요. 왜냐면 공공요금뿐만 아니고 정부 보조금들도 있거든요. 그럼 보조금이 뭐 정확하게 몰라도 보조금 주는 게 있나 봐.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그 시도하에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까르타헤나하고 메데진 쪽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제가 그 방송 때마다 얘기했지만 에스코폴라미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마약 같은 거예요. 그걸로 인한 범죄가 많아요. 그걸로 중독이 되면 그걸로 물이나 마시는 물이나 음료수나 술에다가 타게 되면 그냥 쓰러지고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까르타헤나하고 메데진, 특히 메데진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면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겁낼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에도 최근에 발생됐어요. 지난주. 85가면 안디노거든, 안디노. 안디노 쪽,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좋은 거리. 거기가 많이 모여 있어요. 클럽이나 그런 것도, 좋은 식당들도. 거기서 여자 2명을 앱으로 알았어, 앱. 여기 앱 많이 있잖아요. 여자 만나는 앱. 그런 앱으로 만나가지고 알았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집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집으로 데려간 것 같아.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이 사람은 쓰러지고, 그 기중품, 핸드폰에 다 뺏겼고, 그리고, 자기 카드 가지고 3천만 뺐어. 3천만 뺐어를 계좌이체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지나 봐. 막 없어져가지고, 형사수사라고 다 얘기하나 봐, 그거를. 나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이제 에스콜라미나를 당해보질 않아서 그런 상태가 되나 봐. 그걸 다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3천만 뺐어, 계좌이체 시키고, 당했다는 게, 이게 현지인 얘기예요. 현지인이 당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자를 앱을 통해서 만난 여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세요. 몰래 타니까 그거 마셔버리면 뿅 가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행설수설하게 만드나 봐, 행설수설. 물뽕 같은 건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뽕이 어떤 상태까지 가는지 몰라도 에스코폴라미나는 마시면 그냥 정신이 없어지고 쓰러지고 얘기하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에스코폴라미나 여러 번이 말씀드렸는데 조심하시고, 더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여자 만날 때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발생됐어요. 보고타에서. 지난주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것도 보고타야. 보고타인데 5천만 페소 뺏겼대요. 카드 다 날라가고 5천만 페소. 조금 전에 3천만 페소 날라갔고 이 사람은 5천만 페소. 그러니까 만 불이 넘네. 뺏겨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놀러 왔다가 그 에스코폴라미나라는 그 약에서 당해가지고 5천만 페소 뺏겼어요. 카드 날라갔지. 카드를 갖다 빼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저기 있잖아.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잖아. 약간 그 다혈질이 있잖아. 여기도 다혈질인 애들 많아요. 감정 조절 못하는 애들. 저도 다혈질 좀 있긴 있는데 많이 고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그런 다혈질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생된 게 케네디 쪽에 이제 한 60대 할아버지가 그 임대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아마 베네수엘라 애들 같아. 베네수엘라 애들 나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20만 뺐어. 20만 뺐으면 50불이에요. 50불, 55불. 임대료를 안 냈나 봐. 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약간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 할아버지를 그냥 그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미 애들도 다혈질로 폭발한 애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안 부딪히는 게 최고인데,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저도 사실 잘 안 되긴 한데, 최대한, 많은 참을성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베네수엘라 애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한국 사람들도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으니까 좀 그 다혈질 기질을 많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지난주에도 또 발생이 됐던 게 이게 어디야? 까히카 쪽이면은 보고타에서 까히카 쪽이면 어디냐면 그 소금동굴 전이에요. 까히카라는 도시가 그 치아고 근처예요. 치아 근처. 그러니까 소금동굴하고 보고타하고 사이에 있는 도시거든. 거기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가 밤에 또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중간에 걔네들이 탄 거예요. 타고 뭐 막말로 총 들이대고 다 뺏어가면 끝이지. 그러니까 밤에 그래요. 밤에 어두컴컴하니까 중간에 막 타고 그러니까. 근데 고속버스나 그런 것들은 중간에 탈 일이 없잖아요. 고속버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이런 시외버스는 가끔 발생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타지 마시라, 시외버스는. 여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있던 차에 있었던 승객들 11명 털렸고, 핸드폰 다 털렸겠지, 지갑하고. 그리고 기사가 가지고 있던 돈 60만 페소 털렸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그래서 예전에 가레미 카라카스 갔을 때, 베네수엘라 놀러 갔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그 자기가 살던 푸에르토라크루스에서 카라카스를 차 타고 갔거든요. 택시 빌려가지고. 근데 중간에 밤에 갔을 때, 중간에 그 군인들이 다 막았어요. 밤에 못 가게.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막아놔. 요 구간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어. 그 구간에 여기서 막아놓고 차가 한 몇십 대 모이면은 앞뒤로 호위해서 그 구간을 빠져나가요. 경찰들이 호위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뭐 한 20, 30대 모여가지고 또 나가고, 경찰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외 외곽도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는데, 에콰도르 사건이 뭐냐면은, 그쪽 교도소에 굉장히 그 위험한 그 범죄단체, 그 마약 관련해서 범죄단체 그 대빵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최근에. 교도소 빠져나갔어. 막 교도소 내에 폭동 일어나고, 막 대여섯 군데 폭동 일어나고, 막 복잡한 사이에 도망갔나봐. 도망간 이후에 막 사건이 막 터지는 거야. 막 폭탄, 그 차량 차량 폭탄 한 5군데 터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 내에서 자동차 폭탄 터지고, 그리고 또 어디야, 그 방송국, 생방송하는 사이에서도 열 몇 명 들어가지고, 그 생방송에 나가버렸잖아요. 막 총 여기다 갖다 대고, 경찰들 내보내라라고 얘기해라. 막 그러면서, 그 진행자한테, 그렇게 막 하고, 또 뭐, 터졌더라? 군인들 납치하고, 군인들, 4-5명 납치해가지고, 한두 명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좌지간. 그러니까 막 완전히 물법 상태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지금, 에스타도 SFC형이라고, 거의 계엄령 비슷한 상태. 그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하고, 지금 얘네들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죠. 완전히 거리 군인 쫙 깔렸어요, 지금. 쫙 깔렸어,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만큼 이쪽 그 경찰들 세력이 굉장히 약하다. 경찰들이 그만큼 한국은 그 범죄 조직 경찰한테 대항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경찰 조직이 약하고 그 치안 조직이 약하다. 또 반대로는 그만큼 이쪽 마약 카르텔 세력들이 굉장히 세다. 라는 걸 반증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조직이 최근에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왜냐면은 그쪽 멕시코에, 시날로아라는 그 카르텔 조직이 있어요.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이에요. 걔네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세졌어요. 그런데 이 조직의 장이 잡혀져 들어가서 교도소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탈출하려고 이제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무법 상태가. 현재도 대치 상태인데, 뭐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만큼 이쪽에 그 카르텔 세력이 굉장히 세다. 한국하고의 그 치안을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은 치안이 워낙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워낙 나쁜 거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워낙 나쁜 것도 아니야. 아시아 쪽은 안 그런가? 아시아 쪽도 뭐 많이 생기고, 유럽 쪽은 워낙 소매치기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조심하시면 여기서 또 지내시는데 문제 없어요.